미술 늘본 강사 여러분, 자연을 만나고 색을 느끼고 마음을 표현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여행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여행 1, 2차시 지구의 얼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수업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보실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 운영 가이드로 강사님께서 수업의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과 어떻게 분위기를 열면 좋은지, 활동마다 어떤 발문을 던지면 아이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지, 또 활동을 운영할 때 유의하면 좋은 점들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 1, 2차시는 프로그램의 첫 차시로 아이들이 앞으로 이어질 미술 수업에 대해 설렘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잘 그리기보다 자연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지구의 얼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다양한 자연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그 자연을 바탕으로 나만의 지구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사진 자료를 보며 지구에는 어떤 자연들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숲과 바다, 하늘과 땅처럼 서로 다른 자연이 주는 느낌을 떠올리며 이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차시에서 중요한 점은 자연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늘 수업에서 경험해 보아야 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진을 보며 지구의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만의 경험이나 기억과 연관지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정해진 방법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연을 표현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시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며 나만의 느낌과 관점을 그림 속 지구 캐릭터에 담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이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표현 하나하나를 존중하며 수업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본 차시는 프로그램의 첫 수업에 해당하므로 아이들이 새로운 미술 수업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실 전체를 한번 살펴보며 이동 동선이 복잡하지 않은지, 활동에 필요한 자리 배치가 적절한지 등을 미리 정돈해두면 수업 흐름이 훨씬 안정됩니다. 또한 칠판이나 화면에 수업용 PPT가 문제없이 재생되는지 확인하고 실물화상기나 화면 공유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수업 중 불필요한 중단을 줄여주고 아이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1, 2차시는 아이들이 늘본 미술 수업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낯설음과 긴장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강사님의 말투와 안내 방식이 수업 분위기를 좌우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안내하며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답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와 같은 문장을 수업 중 자연스럽게 여러 번 사용하면 아이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수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본 차시는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과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차시이므로 모든 질문에서 특정한 답을 기대하기보다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거나 넓혀주는 역할에 집중해 주세요. 아이들의 반응이 짧거나 엉뚱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자체로 존중받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게 느꼈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와 같은 반응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 이어질 미술 수업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본격적인 수업 흐름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오늘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미리 안내해주면 수업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차시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를 아이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활동 1에서는 사진 자료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떤 자연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지구의 다양한 자연 모습을 떠올리고 수업의 주제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활동 2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구의 자연을 바탕으로 나만의 지구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보는 만들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 활동 3에서는 완성한 지구 캐릭터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한 번만 차분히 안내해 주어도 아이들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며 수업에 잘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동기유발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창밖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천천히 둘러봐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 30초 정도 창밖을 바라볼 시간을 줍니다. 이때 타이머를 화면에 띄워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시간 내에 집중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하늘이 보여요, 나무가 있어요, 구름이 있고 건물도 보여요 처럼 이야기하면 강사는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맞아요, 건물이 있네요, 하늘이 보이네요, 나무도 있군요 처럼 아이들의 말을 한 번 더 짚어주며 관찰할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이어서 PPT 화면을 보며 그럼 풀, 바다, 숲처럼 사람이 만들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첫 번째 글자는 지읒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이응입니다. 라고 힌트를 제시해 주세요. 아이들이 자연이요 라고 말하면 맞아요, 바로 자연입니다 라고 받아주며 자연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늘, 바다, 나무, 숲, 구름, 별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사진으로 살펴보고 그 자연을 담아서 나만의 지구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 해요 라고 말하며 활동 1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활동 1입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자연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을 색과 느낌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후 활동 2에서 지구 캐릭터의 표정과 색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색과 느낌을 연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 지구에 어떤 자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천천히 함께 살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며 질문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어떤 자연이 보이나요? 아이들이 폭포요, 하늘이요, 바다요 라고 대답하면 그것이 정답이든 정답이 아니든 그 정답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네요. 하늘이 아주 넓게 보입니다. 또는 아, 우리 바다처럼 보였구나 처럼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색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에는 어떤 색이 가장 많이 보이나요? 아이들이 파란색이요, 하늘색이요, 연두색이요 라고 말하면 아, 맞아요. 파란색이 가장 많이 보이고 초록색도 같이 많이 보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느낌 질문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고 혹시 아이들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선택형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조용한 느낌이 드나요? 편안한 느낌인가요? 라고 질문을 덧붙여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유도 함께 물어봐 주시면서 아이들이 말한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물이 있어서 시원하다고 느낀 친구도 있네요. 주변에 건물이나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용하다고 느낀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어서 덧붙여 주세요. 같은 사진을 보아도 느끼는 기분은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진을 보면서 자연과 색, 느낌이 연결되게 질문을 차근차근 던져주시면 아이들이 하나의 사진을 보더라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같은 구조로 질문을 해주세요. 이번 사진에서는 어떤 자연이 보이나요? 이번에는 어떤 색이 가장 많이 보이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초록색이요, 연두색이요 라고 말하면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럼 초록색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하면 받아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또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선택형으로 질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초록색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숨쉬기 좋은 느낌이에요. 마음이 안정돼요. 라고 말하면 아, 우리 초록색을 보면 친구들 대다수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군요. 그래서 숲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처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대답을 받아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또 폭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색들이 보이는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시고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폭포를 보고 웅장해요. 저 보트에 타고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막을 보고 아이들이 모래 말고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비어 보여요. 사막에 가본 적이 있는데 모래썰매가 재미있었어요. 태풍이나 화산 등을 보고 조금 불안해요, 무서워요 등등 아이들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감정을 수용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로 받아주시면서 이유를 나누어 보면 아이들이 자연의 색과 느낌을 깊이 있게 연결지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진 외에도 지구의 자연의 모습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경험한 식물, 동물의 자연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주의할 점은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을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자연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라고 해주시면서 자연물로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되, 인공물을 말한 친구가 너무 민망해 하진 않도록 부드럽게 전환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구의 자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자연에는 여러 가지 색이 숨어 있고 그 색마다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기분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과 색을 떠올리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지구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로 활동 2번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활동이 지구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의 핵심은 지구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자연의 색과 느낌을 캐릭터의 표정과 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그렸는지보다 어떤 자연과 느낌을 떠올렸는지를 묻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먼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지구 캐릭터 활동지 도안, 색연필, 사인펜을 사용합니다. 준비물을 언급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책상 위에 해당 준비물을 꺼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활동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활동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활동지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활동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활동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지에 지구 캐릭터를 그려보기 전에 잠깐만 눈을 감고 아까 보았던 지구의 자연을 떠올려 봅시다. 하고 2, 3초 정도 시간을 이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자연은 무엇이었나요? 바다였나요? 숲이었나요? 하늘이었나요? 질문을 던져주시고 아이들이 속으로 떠올리게 한 뒤에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자연에는 어떤 색이 가장 많이 보였나요? 그리고 그 색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없고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앞서 살펴본 자연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떠오르는 자연도 좋다고 언급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욱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활동지의 동그라미 안에 오늘 살펴본 지구의 자연을 담아 나만의 지구 캐릭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완성한 지구 캐릭터에게는 어울리는 이름도 지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지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인펜과 색연필은 친구에게 휘두르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색연필, 사인펜은 통에 바로바로 넣어서 떨어지거나 굴러다니지 않게 합니다. 와 같이 안전지도를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먼저 연필로 밑그림을 연하게 그리고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그 다음에 색을 칠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그 연필로 그린 부분들을 지워가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수월합니다. 아이들이 막막해 하거나 모르겠다고 하면 예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참고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만들기 활동을 시작하면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 가이드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구의 어떤 자연을 가장 표현해 보고 싶나요? 바다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숲이나 하늘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꼭 하나의 자연만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자연도 들어가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생각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색연필 중에서 그 떠올린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적절한 색깔을 찾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자연 풍경을 다 그린 후 지구 캐릭터의 얼굴 표정을 그릴 때는 여러분이 떠올린 자연은 기분이 좋아 보이나요? 조용해 보이나요? 아니면 힘이 넘쳐 보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구 캐릭터는 웃고 있을까요? 차분한 얼굴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중간중간 계속 던져주시면 막막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캐릭터의 표정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완성한 친구들은 지구 캐릭터의 이름 아래에 어떤 자연을 표현했는지 한 줄로 적어보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러고도 시간이 넉넉한 친구들은 지구 캐릭터의 친구를 하나 더 그려도 좋다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을 때 활동 2를 마무리하면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차시는 특별한 준비물이 있던 것은 아니니 색연필, 사인펜은 정리해서 잘 집어넣기. 책상 위에는 오늘 그린 작품만 올려둘 수 있도록 정리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활동 3입니다. 활동 3의 목적은 그림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본 자연의 색과 느낌을 말로 다시 떠올리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 내용을 길게 요구하기보다는 핵심 질문 2~3개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물 화상기를 통해 아이들이 만든 지구 캐릭터를 보여주시고, 아이들은 발표할 때 지구 캐릭터의 이름과 내가 표현한 자연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발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발표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내 지구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 지구 캐릭터의 어떤 자연을 표현했나요? 세 번째, 그 자연은 어떤 색으로 표현했고 그 색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칠판에 이 3가지를 적어주시면 발표를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발표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 발표 규칙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실물 화상기가 없는 경우는 작품을 가슴 높이로 들고 친구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발표할 때는 친구들이 잘 들리도록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발표를 들을 때는 눈으로 발표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경청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발표 내용이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친구의 발표를 비웃지 않습니다. 자연을 느낀 방법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해주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남은 수업 시간에 따라서 발표할 아이들의 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발표를 어느 정도 했다면 이번에는 친구들의 작품을 자세히 감상하며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수업에서 자연을 잘 표현했다는 것은 그림을 예쁘게 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선 활동에서 선생님과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 수업의 핵심은 자연에는 색이 있고 그 색을 보면 느껴지는 기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표현한 작품이란 자연을 떠올릴 수 있는 색을 사용한 건지, 그 색을 통해 친구들이 느낀 생각이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스티커를 3개씩 나누어 주시고 자연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친구의 작품 뒷면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스티커는 한 사람에게 하나만 붙일 수 있고 자신의 작품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모두 붙인 후에는 자리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다 감상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수업 시간에 따라서 5분 또는 1분, 2분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쭉 감상하고 스티커를 볼 수 있도록 타이머를 띄워두시면 좋습니다. 활동 3개가 다 마무리되었으면 수업을 마무리하는 멘트를 해주시면서 정리해주세요.
오늘 수업에서 지구의 여러 자연을 살펴보고 자연의 색과 느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지구 캐릭터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은 각자의 자연을 담고 있어서 모두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활동을 하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5글자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면 몇 개 받아주신 뒤에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살펴보고 나만의 지구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 속에서 색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차시 얘기까지 해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의 핵심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에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며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과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상황에 맞게 활동의 순서나 진행 속도는 유연하게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